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흔한 오해 5가지를 짚어보고 올바른 정보와 함께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초기 단계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미루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영구장애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수술 치료가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손목 보호대 착용, 물리치료, 약물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경미하거나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 손목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되거나 통증과 저림이 점점 더 지속되고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과도한 손 사용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처럼 대사나 면역 체계의 문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손목 터널이 좁은 경우나 특정 악기 연주나 스포츠 활동을 오래 해온 분들도 신경 압박을 겪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또 손목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수술적 치료가 모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과 저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많은 환자에게 똑같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이 심하게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되는 상태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목에 힘이 빠지거나 손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뭘 집을 수 없거나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를 너무 오래 미루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같이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손목 보호대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가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비수술적 치료 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손목 보조기와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합니다. 손목 보호대는 손목이 과도하게 이렇게 꺾이는 것을 막아주고 특히 밤에 착용하면 수면 중에 손목이 구부러지면서 생기는 신경 압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을 낮춰서 통증과 저림을 줄이는 역할을 보조기가 하고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가 너무 조이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적절한 제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양손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양손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한 손에서 먼저 시작되거나 특정 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한쪽 손이 주로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쪽에 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주로 사용하는 손에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또 이게 꼭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오른손이 생기고 왼손잡이는 왼손에만 생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다고 잘 생기는 것이 꼭 아니다. 덜 사용해도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쪽 손목에서 증상이 먼저 나타난 후에 서서히 반대쪽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손에만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손을 멀쩡하다. 아, 여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편 손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는 것이 좋고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즉, 양손에 다 오는 경우도 많은데 한 손에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쪽 손도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기에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구 손상이 빨리 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중기에 올 수도 있어요. 말기에서 수술하는 거는요,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돌아오는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의 수술의 합병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술의 합병증을 신경에 국한한다고 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이 다치냐 안 다치냐 그런 문제잖아요. 신경에 국한한다고 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이 망가지는 확률이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했을 때 한 20% 30%가량 되고요. 연구에 따라서는 10%에서 30%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손목신경, 정중신경을 망가뜨리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가 손목신경을 망가뜨리는 확률은 얼마나 되냐? 높지 않아요. 1%보다 한참 아래죠. 1%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비수술적 치료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 해야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를 끝까지 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